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몇 개월 전 제 인생에 제일 큰 굴곡이나 다름없을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찾아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겪은 일로 인해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앞으로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이기기에 충분한 만큼만 주어진다고 하는데 제 심지가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제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매우 크고 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극복했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이야기할 만큼 굳건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듯한 느낌이었고 어떻게 이 고통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 애통했었습니다. 참고 삼켜야만 했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이라고 저에게 그저 용서를 하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받은 만큼 갚아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바보가 되는 건 저뿐이라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서 망정이지. 아직까지 질질 끌려다니며 멍청하게 살고 있을 뻔했던 제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답답스러워요. 사랑이란 모든 것을 포옹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한다면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어봐야 본론 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칭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남편이랑 연애 후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은 꽤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님이었습니다. 일으킨 쇼핑몰은 아니고요. 동업자가 있었지만 사실 동업자의 사업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살짝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다. 그래도 쇼핑몰이 잘 되어 수익이 풍족한 사람이었죠. 저는 쇼핑몰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조건이 생각보다 좋아서 근무하러 가다가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굳은 의지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긴 아이를 부모님이 될 것에 대한 결심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내 쇼핑몰이 언제까지 번창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너를 굶겨 죽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자각하게 되고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겼고 결혼하게 되었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알지만 내 옆을 꼭 지킬 것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눈물이 글썽거리며 저에게 평생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아이가 생겨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을 꽉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남편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통보 아닌 통보를 드렸습니다. 쇼핑몰 사업이 동업이었지만 사업이 참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돈도 꽤 괜찮았고 본인 수입원을 저희 부모님께 상세히 알리며 결혼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브리핑까지 하더라고요. 배가 조금 나온 상태로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는 게 좀 속상했지만 부랴부랴 올린 결혼식 이후 준비도 남편이 잘해줬어요. 남편은 지구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했고 태교를 하는 내내 배 위에서 저희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자상한 1등 신랑이 사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시살이라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 것이 무서웠고 겉으로는 꾸며 보여도 내면은 불편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야 할 때마다 3번 중 1번만 방문하도록 배려해 주었고 모든 대화를 할 때도 제가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결혼했지만 운명처럼 제 멋진 반쪽을 만나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는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매력적이며 부모님을 얼마만큼 잘 대해주는지 제가 못하는 부분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정도였어요. 이런 배려에 감동받아 불편한 점은 없네요.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며 가끔은 나와 남편 중 누구가 자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부모님은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고 만약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평생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서방 덕분으로 정말 매일 행복하고 다른 남성들이 전화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김서방은 너무 심심해할까봐 하루 종일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김서방 덕분에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우리 딸이 어떤 복을 받아내어 이런 며느리를 인연하게 된 것일까 궁금해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어머니가 가장 즐겁다고 하며 시댁에서도 남편이 너무나 잘 대해주시고 저에게도 진정성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만나서 행복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속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목에 깁스를 한 것 같아 보여서 웃음이 터졌지만 아들을 잘 키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해서 저도 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왠지 가난한 것 같아 이해가 안 갔어요. 엄청나게 가난한 형편이었는데 남편이 돈을 가져다 주어도 시어머니가 늘 펑펑 쓰셨대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정말로 돈이 필요할 때에만 용돈을 주는 형식으로 시댁을 지원하고 계셨어요. 그 결과 시댁에서는 늘 돈이 부족하다, 돈 좀 달라는 말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도와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돈을 낭비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남편에게 시댁 살림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겠더라도요. 사람은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하죠. 물론 그 부분에서 시어머니가 불만을 품기도 했었죠. 어쩌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꽉 잡혀 산다는 건지 그런지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 가져다 주는 게 훨씬 줄어들어서 궁핍하고 힘들었어요. 너희 부부가 살기 어려워. 아무리 그래도 시댁도 챙겨야지. 우리가 다 잘 키워서 무슨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핀잔 섞인 말을 조금씩 내뱉곤 했는데 그때도 물론 남편이 나서서 막아주셔서 제가 시어머니랑 부딪힐 일은 별로 없었어요. 물 흐르듯이 서로의 시간을 잘 보내고 태교도 열심히 했었고 저는 아이를 출산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저도요. 축복받은 삶이며 결혼도 매우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가 가득 찬 제 삶이 얼마나 더 가치 있게 변해갈지 상상을 많이 했죠. 그러나 언제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지 않는 법이죠. 남편은 동업자와 수익을 나누는 것에 불만이 있고 새로운 쇼핑몰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유행하는 옷들은 순식간에 변하기 마련이며 남편의 쇼핑몰이 언제나 잘 흘러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나 혼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동업이니까요.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손들을 드는 게 더 나으니까요. 너무 위험 부담 큰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거 대부분이 잘 풀려나가고 있으니까 실패를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일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소중한 부분도 있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번에도 자신 있어서 지금 하는 일도 옷과 관련된 것인데 내가 또 패션 쪽에 관심도 많거든. 그래서 말이야, 옷 매장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도 유지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면 둘 다 괜찮지 않을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관리도 할 수 있고 남편은 동대문에서 사온 옷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었는데 요즘은 다들 저가 경쟁을 한다고 돈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브랜드 옷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백화점에 매장을 하나 가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백화점에 매장을 내리려면 면접도 봐야 하고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1억 원이라고 했더라고요. 남편이 물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동업을 하긴 프로그래매틱 퍼미팅 했지만 일반 회사에 다닌다면 벌 어내는 것은 많았습니다. 1억이라는 보증금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갑작스레 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전부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백화점에 들어갈 1억 보증금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좋은 기회라며 설득했고 백화점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도 언급했어요. 그 자리 또한 경쟁이 치열하여 자리 위치가 아주 중요해서 손님들이 반드시 오는 자리여야 했고 그 자리를 놓친다면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딱 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단기에 마련하겠다는 큰 돈을 달라고 말도 못하겠다 하는 일도 있잖아.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만이지. 욕심내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한번 해야겠다고. 그래, 그렇지 말고 쇼핑몰 운영이나 잘하자. 아이 바보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니까. 쇼핑몰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걸 못 알아보고 놓칠까 봐 남편은 계속해서 친정에 물어보라고 저를 압박했고, 저는 부모님께 1억이라는 큰 돈을 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어서 계속 고소를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좋은 자리 하나 못 알아보는 바보라며 한숨에 푹푹 쉬었는데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일하는 척은 하면서 육아에는 도움은 하나도 안 주는 남편이 저에게 1억이라는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내게 그 매장이 무조건 잘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으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생겼죠. 남편은 계속해서 제 시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저는 그것이 기분이 나빴어요. 서로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누가 한 것인지를 묻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아무리 봐도 부부싸움을 한 사람들처럼 대화하지 않았죠. 서로 코방 깨지다 보니 자존심 대결을 하던 중에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지방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근처에 도로가 만들어지며 땅값이 올랐습니다. 지금이 매매의 적기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땅을 팔고 상당한 금액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정말 행운스럽게 땅값이 상승했던 것입니다. 땅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친정집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나눴는데 내 남편이 정말이지 우습게도 그 소식을 몰래 듣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고 큰 돈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남편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바로 친정집으로 찾아갈 겁니다.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친정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고 싶어 했는데 아주 비싼 고깃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있어둔 사이에 그는 왜 그렇게 한다고 물었지만 고기를 먹으며 주취를 피운 뒤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발견했다는 말이었는데 백화점에서 돕주는 주인을 만나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을 운영 중이지만 매출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지만 수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돌봐야 할 가정을 뒤엎을 일은 아니에요. 자녀들의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억 원의 보증금만 제공해 주시면 어떻게든 상환하겠습니다. 정말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는 내가 몇 년 동안 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과 얼마나 싸웠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사실 제 나이가 어리진 않았고 20대 중반이어서 혼인 출산으로 결혼했거든요. 그래도 행복할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힘들게 지내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싶어요. 애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듯 저에게 떠밀려온다면서요. 한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거기다가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에 기대하기도 했고 남편의 사업이 안정되었으니 그를 믿고 지원해주겠다고 하신 거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위가 그동안 우리에게와 우리 딸에게 얼마나 잘해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업이 성공한다면 내가 한번 믿어봄새로 2억 내 은행에 보내줄게요. 놓치기 아까운 자리라고 하니 잘 운영해서 번 돈이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어 감사하다고 했고 저에게도 그동안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어서 감사하답니다. 남편이 진심을 보여주니까 저도 그동안 감춰두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했었죠. 남편은 친정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본인의 매장을 백화점에서 차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오픈파티인지 뭔지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었어요. 남편이 말했던 대로 자리도 에스컬레이터 앞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경치를 한 번 더 즐기시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해지자 동업자와의 관계도 살짝 어긋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본인의 지분을 챙긴 뒤 쇼핑몰에서도 손을 뗐어요. 앞으로는 백화점에 있는 매장만 열심히 운영하기로 하고 의지를 다졌고 저도 남편의 매장이 잘 되었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2년 동안 매장을 운영했고 친정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 덕분에 친정에도 목숨을 보내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칠 기세로 아주 잘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온천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남편이 국내에 있는 아주 비싼 온천 호텔을 예약해서 보내주기도 했고요. 저희 친정엄마 화장대에 화장품이 떨어질 틈이 없도록 매번 좋다는 화장품을 사서 보내주었어요. 아버지께도 비싼 양주 선물을 주기도 했죠. 친정 부모님께서 친구들이 만나러 가는 날에는 시간이 되면 직접 찾아가서 대접하기도 했고 정말 사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실 때마다 제 기분도 무척 좋아졌어요. 이런 남편을 만나다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싶어요. 남편은 가정에 충성을 다해 헌신하고 저는 집에서 노력하여 가사를 하며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딸을 데리고 사는 사위로서 가족들에게 잘해 돈도 벌어 얼마나 뿌듯하실지 상상도 가지 못할 거예요. 1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삶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불행히도 잘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온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으로 인해 코시국의 백화점 매출 타격은 물론 거리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았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매장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황폐해진 공간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곳이 운을 타지 못한 곳이라며 매일 술만 마시고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아 가게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죠.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웠어요. 매장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남편은 계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만 증가해 손실을 본 뒤 매장을 폐업하게 됐어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그동안 새 옷을 매장에 입고 들이지 못해 꽤나 어려워했던 거죠. 날씨가 좋아 내 창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에 마음이 감동되었고 어제의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것이 생각이 났다면서 장사를 시작해야겠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한숨만 푹푹 나았어요. 남편이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다고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제는 제발 평범하게 아무 회사에 취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엄청나게 힘들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취직을 할 마음도 없었어요.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들고 배달음식 장사를 하겠다며 설쳤고 저는 급구 만류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집에서 요리 한 번도 안 하는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음식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속이 시커멓게 타버리고 말았다. 그나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날려 먹을 거라 생각하며 말렸어요. 아, 도대체 돈이 어디에 있나요? 음식 장사를 하고 싶어서 취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음식 장사가 쉽다고 생각하나요? 식재료값부터 조리도구, 주방 가전제품까지 새로 갖춰야 할 것이 많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와 나를 위해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장사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한 번 끝내야 하는 것이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먹고 나중에는 다른 일로 전환해야 해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은 집을 나가지 않는 시국이에요. 배달음식 장사를 시작하면 돈이 보장된다고 하니 제 말 한번 믿어봐요. 제가 지금까지 손해를 본 적은 없어요.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 믿을 만한 사람 중 하나가 우리 친정 부모님인데 우리 친정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성의 있게 행동해 보세요. 음식 배달 업체를 오픈하려는 생각 중인데 이번에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자영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잘 아는 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손해를 본 적이 없지 않겠죠? 제가 한번 믿어주시면 이번에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을 빌려주신다면 말 그대로 투자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그냥 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남편도 자신있게 백화점 매장을 차릴 때 빌려간 1억을 함께 갚겠다고 했으니 우리 부모님께도 제 사업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혹하지만 굶고 살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수 없는 일이죠. 땅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한 번 더 남편을 믿고 투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일이 많은 것인지 긴가민가 하긴 하네요. 당신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지만 배달 음식점이라니 너무 뜬금없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딸이 고통받는 걸 보기 싫어서 자네를 믿고 빌려주는 걸로 할게. 투자금을 빌려줬으니 이득을 보게 되는 순간부터 갚아나가야겠지요. 내가 꼭 약속 지킬 거예요. 또한 난물절럭 아는 남성으로서 두말할 필요 없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돈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백화점 보증금을 날려먹어서 둘째 말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동안 저희는 쓸데없이 돈을 낭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대출금에 대한 독촉장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독촉장이 온 날에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손녀를 보고 싶다고 놀러 오셨었어요. 보고 나서 깜짝 놀라셔서 지게 뭐냐고 물으셨죠. 아니요, 독촉장이 왔어요. 우리 신혼집 대출금도 갚지 못할 정도로 돈 관리를 못했거든요. 김서방은 가게를 열기 전에 이 집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할 것이지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더 벌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떻게 될지 이미 결정된 것 같아요. 모른다고 독촉장이 날라왔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서방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정말 속상해. 속상한 마음에 잘 운영되던 가게까지 망친 것 같아. 아이고, 도대체 이 역병은 언제 사라지는지. 결국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라고 돈이 없어서 돈을 탈탈 털어 3억을 더 주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 돈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장기은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낸 결과로 빚도 해결하지 못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송구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면서 모두 다 갚겠어요. 막노동이라도 무조건 갚을 거예요.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절대로 비효도하지 않고 빌려주신 돈 전부 갚겠다고 해서 울고 있었어요. 아, 우리 부모님도 그 모습이 안쓰러웠나 봐요. 더 이상 잔소리를 못 하시더라도 저희는 밀린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대출금으로 허덕이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었어요. 아, 물론 구독자님들께서 답답해 보이시겠죠.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덜컥 내어줄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 거라고 알아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은 정말로 우리 친정 부모님께 잘했어요. 듬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가정으로서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게다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자식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저희 부부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으셨대요. 남편은 항상 친정 부모님 앞에서 죄송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눅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여기서 시댁은 뭐 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댁은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10원짜리 한 장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집이었어요. 어쨌든 친정의 손을 벌려 빚더미에서 출발한 배달 음식 장사는 의외로 요리를 전공한 신우가 일손을 도와주면서 조금씩 번창해 나갔어요. 남편은 신우가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며 음식을 만드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신우 없이도 혼자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워가셨어요. 신우가 요리를 전공한 덕분인지 뭔지 특별한 맛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배달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안 빠지는 법은 없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이 벌인 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집에 와서도 뭘 더
개발을 할지 연구를 할지 고민이 많았고 잠도 줄여가며 식재료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안쓰러워요. 요즘 장사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손습진이 뭔지 아이고 이거 다 부르튼 거 봐라. 세제를 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고무장갑을 끼워야지. 김서방 많이 힘들겠다. 장사가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고무장갑을 끼면 닭기가 뽀드득하게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런 습진 주부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라면서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꼭 제기해서 장모님께 효도하고 장인 어른들께 전부 다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오죽하면 친정의 엄마가 눈물을 긁힐 정도로 남편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밤 12시까지 가게 문을 열고 배달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 매장은 조리시설 이외에는 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어요.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공간이 작아서 자릿세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업계가 번창하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외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시켰고 특히 남편의 가게가 원룸이 많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1인분씩 음식을 팔기 시작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하여 시작했어요. 남편의 가게는 근방 동네 맛집으로 인정받았죠. 초반에는 신우가 도와준 덕분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부부는 신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신우 친구 중에 있는 인터넷 방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먹방을 진행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음식을 일부러 자주 시켜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시청자들도 해당 가게로 주문을 하러 멀리서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게는 체인점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량은 점차 늘어나며 인기도 상승했고 결국 체인점을 차려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의 기반이 된 것은 모두 남편의 아내로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신우에게 선물을 많이 사주었고 신우가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 번창하고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 거라며 신우에게 많은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라면 문제랄까요? 신우한테 고마운 게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남편인 신우를 챙기는 거야. 100번이 해야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덕분이에요. 남편이 있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빼고 시우만 챙길 때마다 어처구니가 말만 해도 일이 갈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무려 총 7억 원이라는 돈을 보태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 친정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시우만 하염없이 챙기는 꼴이 눈꼴 시렵고 말로만 뭐 갚겠다고 은혜 받았다. 장인과 장모 덕분에 나이를 먹어도 얼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에서는 전혀 드러나질 않으니 정말 화가 나요. 그것은 불만스러운 일이고 남편에게도 여러 번 말했어요. 계속해서 과도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번에도 신우에게 화장품 세트를 사다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내가 화장할 때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시우만 챙기려 하냐고.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께서 소유한 땅을 팔고 번 돈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돈을 언제 갚을 생각이냐는 말을 했는데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알며 왜 그러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갚겠다고 했잖아. 지금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이익이 살짝씩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씩 갚아야겠어요. 7억 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하니 장인과 장모님 모두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기분이라도 나빠요. 100만 원을 200만 원을 들여도 금방 다 쓰고 사라지고 없다니까 제가 생활비라도 많이 받았으면 조금씩이라도 갚았을 텐데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데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큰 돈을 빌려주시고도 눈치가 보여서 돈을 빌리는 말을 못하시고 저는 돈이 없으니 갚을 길이 없고 남편에게만 의지해야 했어요. 그런 제가 안타까운 와중에 신부는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제 속이 당연히 아프겠지요. 시간이 더 흘러 남편이 음식점 사장님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체인점도 여러 개를 가지게 되었으니 처음에 본인이 운영하던 그 작은 매장에서는 손을 놓게 되었어요. 매장을 권리금을 두둑하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남편은 사업자를 내면서 인점을 관리하고 운영에 참견하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남들에게도 사장님 소리를 듣니까 이상하게 어깨에 뽕이 확 올라갔더라면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인간은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진 인간이었을 모르겠어요. 남편은 사장님 소리를 듣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차니까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무슨 접대를 해야 한다. 최인정 관리를 해야 한다 하면서 술이나 매일같이 먹고 들어오고 지방에 있는 분점을 관리한다면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우기 쓰였어요. 그게 정말 일을 하러 간 건지 아니면 딴 주머니를 차러 간 건지요. 아버지께서 보증사기 사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날 보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한 친구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막대한 돈을 잃었고 집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돈을 갚은 뒤 이야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겠죠. 독촉장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받았던 독촉장을 떠올리며 왠지 그렇네, 내가 집에 끌려갔던 그 느낌이 떠오르더라고요.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자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김서방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니? 요리도 못하고 뭐 하고 있는지 최인정 외에 관리만 한다며 아이가 큰일이야 우리한테 빌린 억만큼을 갚으면 우리도 마음이 편할 텐데요.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아픈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대화를 나눴어요. 아, 당신의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조금씩 우리 부모님께 빌려간 돈을 갚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집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텐데요. 당신이 돈을 갚겠다고 말씀하고 빌려준 투자금을 이제 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 아이야, 내가 갑자기 억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돈이 없어. 아이야, 그렇다고 하니까. 돈이 700만 원이라면 억 단위로 말하면 대단한 금액이죠. 남편은 갑자기 돈이 없어서 오리발을 내밀며 죽도록 욕을 먹지만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찌됐든 체인점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가게를 관리하면서 충분히 돈을 벗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못 모았다는 것은 이상해요. 그렇다면 급한 불은 끄고라도 반대로 돌려주던가. 당장 우리 친정집이 넘어갈 정도인 상황인데 어떻게 하죠? 게다가 남편이 발악을 하는 것도 수상한데 시누이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달에 억 단위로 돈이 들어오면서 기뻐했던 건 다 어디로 갔나요? 이젠 살림 다 적셔놓고 돈을 모아서 펑펑 쓸 거라며 웃고 있는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발악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남편은 지방에 최인정 관리를 하러 다녀야 한다고 하면서 차도 새 차로 바꾸고 옷장에 명품들을 쌓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만 정리해도 큰 돈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발뺌하며 모른 척으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고 명품들을 다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집에 돈을 빌릴 때는 세상 굽신거리더니 돈을 받아 처먹고 나니까 이제 와서 모른 척 발뺌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준 것은 누구야? 아이, 내가 설마 돈이 있는데 주기 싫어서 없다고 하는 거겠나? 이번에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돈이 없다고. 나도 장인과 장모님에게 감사하다는 걸 다 알아.
내가 돈이 있으면 갚았을 텐데 사람을 뭘로 보고 무슨 소리야? 대출을 받아야만 했잖아. 나는 무슨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부부간에는 이러한 것을 깔끔하게 말해주어야 하는 게 아니야? 사업에 대해 당신이 아는 게 없잖아. 모든 사업을 하느라 필요한 돈이라도 맞고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몰라. 세계 경제에 대해 당신이 왜 책임을 질지 모르겠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든 대기업 회장이 되든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무튼 나는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빚값을 갚아야 할 태산인데 어떻게 7억을 마련해서 처가에 갖다 넣을 건데? 추가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어야 한다는 건데? 아이고, 이러다 우리 집이 다 망할 거야.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내가 왜 나한테 대화조차 하지 않고 대출을 받고 그러냐고 나한테 말해야 해.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한 입을 덮고 사는 건 맞아. 우리가 부부 맞냐고 나한테 너무 비밀 만드는 거 아니야? 얘야, 조용히 좀 해. 우리 부모님께 식사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초대해놓고 왜 이런 난리를 치는데 너 일부러 우리 부모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들으시라고 불렀다. 마누라 몰래 대출이나 받고 우리 집에 빌려간 돈은 갚지도 않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너 양심이 없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그랬어? 왜 이렇게 보채는데 갚는다고 우리 부모님 보기 쪽팔리니까 그만 말하라고. 쪽팔린 건 아니.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양아치들이 하는 짓인지 알겠어? 그럼 돈을 갚어.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간 돈. 갚으라고 일부러 시부모님을 초대한 자리에서 미친 여자처럼 난리를 피웠는데 만 남편이 진절머리를 쳤다. 전 귀가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것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기분이 나빠서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얘야, 너 진짜 독하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이런 짓까지 일부러 하고 나는 돈이 없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워. 그냥 집으로 모셔다 들리고 올게. 밥은 너 혼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내가 진짜 어휴했다.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 소동을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저를 배웅하던 도중 난 당황해서 화도 참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누군가 확인하니 신호이 있었고 저는 여기까지였다. 신우에게 한 소리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전화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에 들리는 목소리로 신난 척 혼자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오빠, 진짜 집이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흐르는 거야? 현관문 앞에 섰는데 이게 내 집이라니 너무 감동스럽고 오빠 덕분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고마워. 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요? 이사를 갔어요. 우리 남편 덕분에 이러고 말하더라고요. 아직 언니도 몰랐네요. 이번에 오빠가 나한테 장을 레시피를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큰맘 먹고 신도시 아파트를 하나 선물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정말. 그래서 남편이 아가씨에게 집을 해줬다는 얘긴데 그것도 신도시에. 당연히 말하고 해준 줄 알았는데 몰랐어. 차인 전까지 줄줄 내게 된 공로가 전부 내 덕이라고 해서. 내 친구가 인터넷 방송으로 먹방하는 걸 알지? 그 애가 홍보를 잘 해줬거든. 고맙다고 걔한테도 명품백 1개를 선물해줬대. 저는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시부모를 배웅하고 왔는데 피곤해하며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바로 따지고 들었어요. 신우한테 집을 해줬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것도 신도시에? 거기는 전부 줄줄이 브랜드 이름 달린 새 아파트야. 아니야.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몰래 해주느라 힘들었는데. 아이씨, 설마 동생이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진짜 내가 입 다물려고 했더니 그 촉수가. 지금 그게 중요해.
설마 신우한테 집 해주겠다고 대출까지 받은 거야? 내가 정말 못 살겠다. 당신이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뒤통수라도 체인점까지 가지게 되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돈 벌게 된 게 누구인데? 아, 당연히 내 동생 덕분이야. 아니야, 내 동생 아니었으면 나 애초에 장사를 시작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서 아파트로 갚았다. 왜 그동안 고맙다고 신우한테 해준 게 얼만데? 명품 가방 사줘, 옷 사줘, 용돈 줘, 그걸로 이미 고마운 마음을 넘치게 해준 거 아니야. 집까지 하는 건 오바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 친정집에서 받은 돈을 왜 갚지 않는 건데? 당연히 갚아도 그게 먼저지. 아파트 값이요. 얼마나 바가지 좀 그만 긁어요? 누가 그 돈 땡기냐고 그랬어요. 갚으려고 내가 천천히 갚을 거라고 20년만 기다려 달라 했더니 갚을 테니까 왜 웃기나 줄까요? 20년을 깔깔거려서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정말 큰 충격과 실망, 분노에 휘말렸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친정 부모님께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경악하여 바로 다음 날에 제 집으로 찾아와서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역정을 드셨어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더니 뭐가 어쩌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천이한 집을 살라 그랬죠. 지금요. 제정신인지 몰라 해석이 어렵습니다. 한국 문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있길 잘했지? 그때 우리 소녀딸이 어떻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촬영해둔 거였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돈을 갚겠다고 빌렸다고 하는 건 다 담겨 있었지. 뭐야, 나는 영상 촬영 중에 날 놀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었는데 말이야 영상을 끄는 걸 깜빡해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모두 핸드폰에 녹화가 되어 있었어. 맞아. 영상을 끝내지 못한 아버지의 핸드폰에 남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과 전부 갚겠다고 한 거, 남편이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한 것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 더 멋진 건 돈을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말해버린 것까지 전부 담겨 있었어. 아, 이거는 몰래 한 게 아니라고 말한 것도 담겨 있었어. 몰래 찍은 영상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 그날 제가 술도 마셨을 겁니다. 그때 심한 약물 상태였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따져봐야겠어요.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보여주고 이것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그만 아닌가요? 하며 당장 가겠다고 휴대폰을 들고 일어선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 잠깐만요. 장인님,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가야 한다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을 갚으려고 했다고요? 제가 뜯어먹으려고 한 적 없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각서를 작성해야 믿으시겠어요? 다음 달부터 바로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계좌번호를 주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메시지로 찍어주세요. 아이 참나. 그렇게 다음 달부터 돈을 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당당하게 굴던 남편놈은 그 뒤로 또 입을 싹 씻더라도 참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접수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도 이 영상에 얼굴도 찍혀 있고 음성도 깔끔하게 녹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돈을 리치한 기록까지 3박자가 딱딱 들어 맞았으니 법적인 효력이 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몇백만 원도 아니고 무려 7억이 되는 돈이니까 경찰서에서도 큰 건수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신고를 받아주었어요. 아버지는 그쯤에서 멈추면 이 못된 놈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라 하시면서 지금 명령에 관한 민사서류를 신청해서 접수를 하셨어요. 소액도 아니고 거액이니까 지금 명령에 관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은 나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버렸습니다. 이 행동은 매우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남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혼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시댁은 남편인데 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7억 원을 지불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지금은 명령승소로 인해 법정 이자까지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면서 그 사업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남편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장이 생겨버렸어요. 상황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해결해달라고 친정이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그렇게 재참전사자의 코에 손을 대듯 잘못했어요. 요구대로 다 처리할게요. 제발 신용불량자 상태를 해결해주세요. 법정 이자를 포함해서 한 번에 돈을 갚으면 그때 해지해줄게요. 당신이 돈을 상환할 의사가 있다고 입만 열어놓고 안 갚은 지 벌써 몇 년이나 됐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제 말을 믿지 못하게 했네요. 제발 나를 사업장에서도 밀려날 정도가 생겨서 저는 알바가 아니라고 일을 하겠다며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몰리고 저기로 밀린 채 남편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골머리를 썩기 시작했어요. 원래 법정 이자가 높아서 신우에게 주었던 집을 다시 되팔아서 친정 부모님께 돈을 갚았고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전 남편으로부터 되어버린 그의 사업체는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어 보증보험 문제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죠. 가맹점주들이 모두 불안해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결국 본인의 사업장에서 사장직을 내려놓고 쫓겨났어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 재산분할 신청을 했고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요구했어요. 계속해서 입만 열면 나중에 주겠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양육비도 돈이 없다며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방에 받아내야죠. 결국 전 남편은 모든 가진 사업체와 집을 저에게 팔아주었어요. 재산을 떼어내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전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고 거기서도 백수나 다름없으니까 보리자루를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 신우에게 집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아서 서로 앙숙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든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결국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소리를 치며 무시하고 심술 부리는 것이 여러 차례 있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빌려간 7억 원과 이자까지 갚아서 유치장에 기소되었지만 차라리 유치장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는 가족들이 야간에 밥을 먹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앞으로의 생활은 지옥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생에서 허덕이며 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